네, 안녕하십니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안규열입니다. 오늘은 다른 주제로 만났습니다. 말 그대로 족저, 발바닥 밑에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림으로 조금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가 바른 피부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피부를 제거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발바닥에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하얗게 막이 있습니다. 근막이라는 건 이거를 싸고 있는 근육들의 미세한 막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한 종류보다는 여러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서로 섞여 있으면은 마찰이 생기고 서로 엇갈리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 근육 하나하나를 막으로 쌓였다. 우리가 왜 흔히 이두근, 삼두근 말 그대로예요. 그런 덩어리들이 머리가 2개 있고 3개가 있는데 그게 막으로 쌓여 있는데 그거를 근막이라고 하거든요. 선천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썼느냐의 문제 아니면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으로는 이제 이 하얀 인대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요거를 싸고 있는 이 주변에 특히 뒤꿈치 앞쪽에 있는 요 부위에 통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 딱 첫 발을 디딜 때 이게 많이 아파죠. 뒤꿈치 부위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끝부분을 눌러보면 통증이 바로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족저, 근막, 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태어날 때 옛날 이야기인데 뭐 저도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평발 이게 아치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발이 평평해지면 힘줄이 발가락 끝에 각각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꿈치에서 붙어서 시작을 하면 이걸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평발 같은 경우는 이 아치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에서 늘 좀 당겨져서 쿠션 역할이 없고 심지어는 너무 심하게 이렇게 굴곡이 돼 있는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눌릴 때 이렇게 하면서 이 힘줄이 쭉 당겨지니까 여기에서 당긴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평발이라든지 아니면 아치 자체가 너무 과한 사람, 그런데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그렇게 된 거고, 혹은 여기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한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발 뒤꿈치 바닥에 뼈가 뾰족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빨처럼 맨 바닥에서 근막이나 근육이나 인대를 씹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도하게 쓰는 일이든지 운동이든지 근데 내가 늘 하던 건데 그날 좀 더 무리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바닥에 좀 푹신푹신한 거 우리가 보통은 제가 환자분한테 슬리퍼 아니면 밑에 이제 쿠션을 애들 뭐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바닥 매트 까는 것처럼 그런 걸 좀 하고 다니는 게 좋고 하이힐 여자분들 특히 딱딱한 구두 운동 심하게 하는 분들 막 그런 식으로 오는 거 아니면 뭐 당뇨나 뭐 다른 관절염이 있어도 이제 발이 안 좋으니까 어디에 부위에 힘을 주면 아프기 때문에 그건 2차적으로 그렇게 오는 분들이 가끔 있고요. 이렇게 좀 심한 분들은 결국은 뭐 주사 내지 약 뭐 이런 걸 했을 때 안 들으면 결국은 수술로 가게 되고 치료 자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제일 괴로운 거는 환자분이 걷는 것 자체가 아파지는 거죠. 그 그림으로 보시면 요 부위에요. 이렇게 가운데로 나눴을 때 약간 안쪽으로 오고 그리고 좀 심한 분들은 염증이 조금 이렇게 파급이 되면 여기도 아프긴 하지만 약간 길게 앞쪽으로 나가는 느낌들도 있으시고 이제 약간 오인을 하게 되는 그런 병들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우리가 손가락이 삐었을 때 관절이 여기가 아파지는 것처럼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지외반증이라든지 발가락이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는 거 이런 것들도 관절염이 오게 되면 이 관절은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아프죠. 마찬가지죠. 발바닥이 아프면 다 뭐 그거냐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증상을 보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고 뼈 모양이 굉장히 변하는 거는 물론 엑스레이로 찍어봐도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뭐 CT나 이제 MRI 찍어서 어느 정도 파급이 다른 데까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고 고생하는 사람은 엄청 고생이 많죠. 걸음걸이 자체가 안 되면 일이나 생활 자체가 좀 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 그래 치료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근육이 보이시죠? 이두근, 뭐 알통은 별로 없지만 이두근, 알통처럼 여기 근육이 있습니다. 이거를 당겨진다고 생각하면 여기를 이완을 시켜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아리 근육도 결국은 당겨지면서
이 족저근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근육 부분은 이 종아리하고 이 발바닥에 있는 근육을 좀 풀어주는 마사지를 좀 해주는 게 가장 기본이고 따뜻한 찜질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그거 말고 이제 그리고 마사지 내지는 뭐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당겨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죠. 원인입니다. 원인. 내가 뭘 하고 나서 이게 생겼으며 이게 지금까지 내가 고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설명드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선천적이거나 뭐 해부학적 구조로 문제 있는 거는 그 다음에서 내가 행동하는 방식, 그러니까 운동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기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힐컵이라고 해서 착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안 되고 나면은 결국은 먹는 약, 다음에 주사, 그 다음 마지막은 뭐 수술 이렇게 되는데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주사를 먼저 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염증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 일부 좀 들어가지만 많이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걸 해서 이렇게 주사를 좀 하면은 금방은 많이 좋아집니다. 대신 오래 유지를 하려면 관리를 해도 아까 얘기했던 원인을 제거한 상태에서 유지가 돼야 이게 다시 재발을 안 하는 거고 그거 말고는 이제 먹는 약 하면서 충격파라 그래서 요즘에 충격파 기계 여러 종류가 있긴 하지만 자극을 인대나 이 심부 근육에 이완을 시켜주면서 자극을 줘서 재생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정 안 들을 때는 마지막에는 수술이 필요하고 그렇게 됩니다. 보통은 기다려서 좋아지기도 합니다. 6개월에 한 번, 근데 1년 넘게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생활에 너무 지장이 많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치료를 어쩔 수 없이 하고 나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체중이 일단 운동인데 체중이 덜 나갈 때 하는 운동과 많이 나갔을 때 하는 운동이 있다면 결국은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도 좀 적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혀 안 하면은 근육이나 인대들은 안 쓰면 결국은 약해지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생겨요. 허리도 그렇고 어떤 다 마찬가지. 미술 시간에 뼈대를 만드는데 이 뼈대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뼈대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육이 인대가 있어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은 예방은 결국은 신발도 좀 편한 신발, 쿠션이 있는 거, 뭐 이런 식인 거고, 그다음 운동량 조절을 하고, 많이 아픈 경우는 며칠간 냉찜질, 그다음에 좀 오래된 거는 근육 이완을 위해서 온찜질이나 이제 마사지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일단 뭐 관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